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학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수학왕 가리기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대회에는 유명 대학의 수학 교수부터 사회 각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수학자들이 대거 출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종 우승은 과연 누가 거머쥐었을까요? 다름 아닌 펀드 매니저였는데요. 이 수학을 매일매일 실전에 적용하면서 실력을 쌓은 것이 이 우승의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역시 수학은 일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수학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나오는 어휘 자체를 되게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일단 수업은 먼저 딱 봐도 재미없게 보여요. 이리 씨, 언젠가부터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멋진 남자 주인공들의 직업 뭐였는지 좀 기억이 나세요? 예전에 드라마 보면은 네네. 실장님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실장님. 어떤 직업인지 상관없이 예. 모두 다 그냥 실장님, 네, 실장님이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요즘은 뭐게요? 요즘에는 확실히 알고 있죠. 정말요? 예, 요즘에는 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건물주님. 건물주님. 굉장히 이거 혹 땡기는데요, 진짜. 이거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김인준 건물주님 선생님은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멋있는 직업이 무슨 여행가 아니면 요즘에 인테리어가 유행하잖아요. 네네. 건축가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자신만의 건물을 공간을 짓고 만드는 그런 직업도. 네, 역시 선생님은 약간 예술적인 것에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영화 부산행에서 등장했던 공유? 뭐 이렇게 드리면 그럼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로드 매니저가 아니고 펀드 매니저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맞아요. 오늘 저희 파인드매스에서 소개해드릴 직업이 바로 펀드 매니저예요. 예, 회사나 신탁은행 등에서 자금을 전문적으로 운영 관리하시는 분들이죠. 네. 아무래도 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 있잖아요. 주식, 채권, 뭐 현금까지도 운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려고 많이 노력하시겠죠. 그러군요. 제가 그 지난번에 이 주식으로 돈 날린 얘기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벌써 오늘도 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또 뭐 주식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근데 저번에 배웠던 그 애널리스트하고 이 펀드 매니저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진짜 그렇네요. 비슷한 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는 기업을 분석하고 세계 경제 동향을 분석까지만 해요. 그리고 투자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참모 역할을 한다 그러면 펀드 매니저는 애널리스트의 그 보고서를 보고 자기도 또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투자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죠. 네,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가 만든 정보를 통해서 진짜 투자를 실질적으로 하는, 돈을 굴리는 그런 그렇죠. 직업인 돈을 거네요. 굴리는 사람입니다. 와.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정말 펀드 매니저가 살짝 보이실 텐데요. 영상을 보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오늘의 파인드 매스 함께 만나보죠. 나라의 근간이 되는 경제. 경제의 흐름은 곧 자금의 흐름을 말합니다. 자금의 흐름, 그 중심엔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은 산업과 기업, 자금이 함께 운반되는 거대한 물줄기와 같은데요. 주식을 운용하는 증권회사는 정보를 발빠르게 습득해 산업과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데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펀드 매니저라고 합니다. 꾸준히 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이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꽃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렇다면 이 펀드 매니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펀드는 자금을 얘기하고요. 매니저는 운용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산운용사나 연기금, 은행
뭐 보험사에서 그 자산을 운용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주식은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펀드 매니저에게 맡기기도 하는데요. 펀드 매니저는 일일이 자금 투자가 어려운 고객의 자금을 받아 목표에 맞게 대신 투자하고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펀드를 운용합니다. 현재 주식 인덱스 펀드와 퀀트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주식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코스피라든지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그런 지표를 추종하는 펀드를 인덱스 펀드라고 하고요. 퀀트 펀드는 그런 주식시장에 있는 종목들을 계량적인 방법으로 종목을 선정해서 편입 비중을 결정한 다음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덱스 펀드란 주식시장의 흐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것인데요. 다른 펀드에 비해 수익률은 적지만 위험률이 높지 않아 안정적인 펀드입니다. 그러나 펀드 매니저가 주식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자금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인덱스 펀드로 투자했을 경우 코스닥이 전체 15%로 올랐을 때 인덱스 펀드도 15%에 가까운 수익을 내야 합니다. 만약 10%의 수익만 달성했다면 펀드를 잘못 운용한 것이죠. 따라서 펀드 매니저에게 주식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하게 확인하는 항목이 있다는데요. 여기 가격도 중요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여기 이제 얼마나 전일 대비 올랐나, 원래 내재 가치와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중요한 지표들은 보통 이 등락률을 많이 보고요. 주식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올라가는지 또 빠지고 있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다른 수학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떠오르듯이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건들을 경험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학습을 통해서 직관이 길러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늘 변수가 존재합니다. 호재가 있으면 악재가 있죠. 따라서 펀드 매니저는 주식 데이터뿐 아니라 뉴스와 산업 정보를 꾸준히 분석해야 합니다. 주식이 요동치는 단 3초 차이로 자금의 이익과 손해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펀드 매니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기업과 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이때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기업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그 외에도 펀드 매니저가 직접 조사한 자료, 기사, 주가 상황 등을 참고하여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이유는 혹시 모를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함이죠. 리스크란 불확실한 위험을 말하는데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늘 팀원들과 의견을 교류합니다. 펀드 운용을 하면서 리스크 분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리스크 분석에 기본적으로 수학이 쓰이는 거죠. 그게 뭐 추적 오차라든지 뭐 초과수익이라든지 뭐 샤퍼 레이쇼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가 있고요. 그 지표를 보면서 제가 펀드를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 그런 걸 분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는 주식 매매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요. 펀드 매니저의 역할은 고객이 원하는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고 따라서 펀드 매니저의 수학적 분석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펀드 매니저한테 수학이라고 하는 건 기본이고 필수 도구입니다. 수학을 해야지 이 펀드 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는 거고요. 그 수학이란 도구를 이용해야만 펀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냈는지 파악하는 것에도 수학이 사용됩니다. 달리와 복리를 사용하여 계산한 것인데요. 달리는 일정 기간 동안 투자한 자금에 대한 수익률을 말하고 복리는 긴 기간의 수익률을 설명할 때 쓰이게 되죠. 그 수익률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많이 내는 매니저가 당연히 좋은 매니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직업 펀드 매니저.
투철한 직업의식과 객관적이고 수학적인 사고가 반드시 필요한 직업입니다. 오늘 파인드매스에서는 순간의 선택으로 자금의 흐름을 바꾸는 자본시장의 꽃, 펀드 매니저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는요, 정신줄을 놓으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아니, 너무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집중을 하고 봤어요. 저도 뭐 뚫어지게 봤는데 네. 제가 그때 그 펀드 매니저의 하는 역할을 잘 모르니까 또 펀드가 뭔지도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몰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 나온 김에 네. 또 이 또 투자 전문가 지금 뭐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네. 우리 민성원 선생님께서 좀 시원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개인이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자 먹잖아요. 근데 이자율이 낮다. 그럼 난 더 큰 수익을 얻고 싶다. 그런데 내 직접 투자했을 때 위험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네. 내 감정도 추스리지 못하고 정보도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펀드라는 게 바구니에 돈을 모아놓고 네. 이거를 관리해 주세요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채권 쪽에 전문가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개인이 살 수 없는 큰 부동산을 산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살 때는 개인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정보와 냉철한 정신으로 아니 네.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주식을 사서 이익을 보고 나면 그거를 수수료를 떼고 돌려주는 거죠. 근데 이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은 결국은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이 펀드 매니저가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만나봤던 인덱스라든지 아니면 너무 어렵네요. 퀀트 펀드 이런 게 매우 안정적인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액추얼 펀드라는 것은 그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발굴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걸 액추얼 펀드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인덱스 펀드나 퀀트 펀드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투자라기보다는 시장보다 조금만 더 벌자. 그래서 금리보다 좀 더 벌자. 아니면 코스닥 지수가 올라갔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벌자. 예를 들어 코스닥 지수가 5% 올랐다. 그럼 나는 5.5에서 6% 벌자.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가 10% 떨어졌다. 그럼 나는 8%만 떨어뜨리자. 그래서 전체적인 그 지수보다 좀 더 벌거나 덜 손해 보게 하는 건데 이 전체적인 지수를 벤치마크라고 하고요. 그거보다 더 벌었냐 못 벌었냐에 따라서 펀드 매니저를 평가하고요. 또 하나 퀀트 펀드라는 거는 뭐냐면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지수만, 지표만, 네. 그 전체 세계 지수, 그 금값이 어떻게 움직이는 등, 아니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 등 그런 지수만을 완전히 그 변수로 놔두고 그 변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대로 자동으로 사거나 자동으로 팔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수익률이 아주 높진 않은데 꽤 안정적으로 안정적이겠네요. 수익이 나기 때문에 큰 자금을 맡길 때는 퀀트 펀드에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만 조심할 점은 뭐 브렉시트라든지 아니면 911 고베 지진 사태처럼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큰 경제적 변수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예측한 범위 바깥에서 변동성이 생겨서 퀀트 펀드도 큰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퀀트 펀드 매니저로 성공한 사람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하버드대 수학과 교수이자 천재 수학자로 통하는 제임스 사이먼스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수학적 이론을 증권시장에 접목을 했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큰 수익을 내는데 2005년부터 3년간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 연봉 1위를 고수. 재산이 12조 8,600억.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분은 이제 투자 종목을 선정할 때 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펀드 매니저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완전히 배제하고 수학에 기반을 둔 퀀트 펀드 기법을 사용해서 선정을 한다고 해요. 원래 돈이 많으신 분은 아닐까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부럽네요. 저는 네. 뭐 펀드 매니저분들 같은 경우는 네. 뭐 수학적 기법을 쓰고 뭐 분석을 하고 하는데 네. 저희 같은 이 개미들은 아는 지인이 네네. 알려준 거 하더라. 한번 듣고 나서 이거 괜찮대 하면서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참 안타깝네요, 정말. 처음에는 감으로 시작했다가 그거 하다가 마감이 되더라고요. 네네. 아니 너무 감이 떨어지네요, 진짜. 아니 근데 지금 민성원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수학을 사용해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파악을 해서 분석하고 투자하는 이 펀드 매니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펀드 상품을 만들고 또 운영할 때 결국은 수학이 사용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또 함께 나눠볼까요? 펀드 매니저는 이 투자 방법에 따라 펀드 상품을 만들어낼 텐데
그 펀드 상품을 만들어낸다는 게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네. 그 포트폴리오 어떤 상품을 구성할 거냐라는 걸 뭘로 판단하겠습니까? 수학적인 어떤 계산, 즉 이 상품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될 텐데 첫 번째 뭐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 리스크 분석이라든지 어떤 주가율 비율 그리고 어떤 확률 등을 고려해서 만듭니다. 따라서 이런 수학적 분석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자료를 가지고 어떤 펀드 매니저는 이렇게 뭐 A, B, C로 구성할 수 있는데 네. 어떤 펀드 매니저는 A, B, C보다 뭐 A, 뭐 D, F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안정적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이 어떤 논리적인 근거, 수학적 분석력에 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펀드 매니저가 일반 수학 말고도 또 알아야 될 게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금융공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응용수학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경영학, 산업공학, 응용수학 이런 것이 어우러진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펀드 상품을 개발할 때 사용되는 어떤 리스크 관리도 사실 금융공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발음이 참 왜 이렇게 어렵네요. 어렵다. 금융공학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네.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에서 어떤 상품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게 금융공학, 발음 됐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융시장에서 뭐 수학적인 분석 방법으로 어떤 수익을 내고자 할 때 그래서 펀드 매니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펀드 매니저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공학자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또 만들어서 이 펀드 매니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학교에서도 이런 관련 수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럼요. 많이 있고요. 특히 수학이나 사회 이렇게 융합 시간에 경제적인 지표를 가지고 그래프를 만든다거나 도표를 만든다거나 활동도 하고 금융에서 쓰이는 이제 복리나 단리에 대해서도 심화로 배우기도 하거든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에 네. 금융교육센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이런 관련 기초 개념들을 익힐 수 있는 재미있는 보드게임 4종을 무료로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거든요. 와. 또 활용 동영상도 매뉴얼로 다 탑재돼 있기 때문에 네.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바로 오늘 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든지 그냥 준다면 바로바로 받는 겁니다. 뭐 생각하지 않고요. 오늘 서버 다운 되겠네요. 김희진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이런 방법들 정말 알짜 정보거든요. 잘 이용하셔서 아이들의 감각을 키워주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내 아이가 펀드 매니저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그 진로를 선택하고 또 공부를 준비해야 하나요? 이건 제가 알 것 같아요. 왜? 이 알 펀드 리가 없는데. 매니저, 알 거 느낌 있습니다. 그래요. 알려주세요. 펀드 매니저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투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려면 이 말로써 이분들에게 꿈과 환상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꿈과 희망이 아니라 꿈과 환상을 줘야 돼요. 환상을 줘야죠. 그래야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과감한 투자. 네. 그렇기 때문에 문해창작과가 좋다. 약간 소설 쓰듯이 나한테 한 10,000원만 내면은 내가 앞으로 놓아서 이걸로 요트도 만들어주고 네네. 자동차도 만들어주고 집도 사준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해서 얻은 꿈과 환상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지금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런 거는 아마 그 펀드를 광고하는 광고 문구에는 맞겠지만 그 돈을 관리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 경영학이나 경제학, 상경계라고 하는 쪽 사람들이 실제로 펀드 매니저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분들을 그 펀드 매니저로서 뽑으려고 하는 사람도 그분들을 많이 뽑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 전 세계 경기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시경제학을 잘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 기업을 분석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재무관리나 재무분석, 그다음에 돈의 흐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화폐금융론. 사실 그 문과 과목인데도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이런 과목들은 수학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 수학 시간인지 이게 경영학이나 경제학 시간인지 헷갈릴 정도로 하고 있고요. 수학을 잘 다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학과 출신도 펀드 매니저가 당연히 될 수 있겠죠. 금융회사에서 사실 수학자들을 선호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금융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수학적 분석 능력을 키우는 것은 수학자들이 금융을 배워서 이 투자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수학자들이 금융을 배우는 게 좀 더 쉬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수학을 했던 분들은
어떤 수라든지 계량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특히나 논리적인 판단,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능력들은 분명히 탁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융 관련 쪽 직업을 하고 싶다면 수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요, 펀드 매니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정말 이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 안에도 얼만큼 많은 수학의 비밀과 또 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파인드 매스 많이 기대해 주세요.